네, 안녕하세요. 기초의학자의 교도소 적응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파마코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중에서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나요? 제가 막 몸통 박치기를 해서 막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인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일 거고, 그냥 좀 안 까주면 안 돼요? 좀 이렇게 막 저기로 안 달라붙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부탁하는 애들은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KI 값이라고 했습니다. 이 KI 값을 우리가 한번 구해봅시다. KI 값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 2050를 계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특정한 리스폰스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잘라도 됩니다. 어쨌든 컴페티티브 안타고니스트가 없을 때와 컴페티티브 안타고니스트가 있을 때 그때의 이 똑같은 농도,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 컨센트레이션의 비율을 구해서 우리가 KI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로 아고니스트를 쓸 거고 뭐를 컴페티티브 안타고니스트를 쓸 거냐? 바로 아세틸콜린과 아트로핀을 쓸 겁니다. 아세틸콜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세틸콜린이 근육에 있는 리셉터와 바인딩을 하면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스무스 머슬이요. 아트로핀은 뭐죠? 여러분들 혹시 스타크래프트 하시면 스팀팩이라는 거 기술 아시죠? 막 마린 메딕이 스팀팩을 먹으면 막 공격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 스팀팩을 보통 아트로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트로핀을 쓰게 되면 아세틸콜린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것을 경쟁적으로 저해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줘가지고 근육이 수축하는 그 수축에 힘을 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장을 끊을 거예요. 기니피그에서 장을 딱 꺼내서 이제 거기 아세틸콜린을 트리트 할 건데, 그럼 장을 기니피그에서 꺼내면 이 장이 어때야 돼요? 좀 오랫동안 살아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파마콜로지의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세포가 어떻게 하면, 조직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와 연관이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먼저 조직이 살아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없으면 바로 죽어요. 첫 번째, 물이죠. 물이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조직을 물에 딱 담가요. 그럼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냥 물에 담그게 되면 이건 RBC 이제 적혈구인데 적혈구를 그냥 물에 담그게 되면 이렇게 다 깨져가지고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적절한 NaCl 농도가 있을 때야 깨지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오스몰라리티. 삼투라 그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농도. 삼투예요. 적절한 소금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이게 여러분들이 버퍼드 셀라인이 발전하는 좀 더 좋아지는 단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처음에는 그냥 우리 환자 수액을 놓을 때도 그냥 물 줍니다. 물에 그냥 글루코즈 좀 녹여가지고 줘요.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농도가 필요하면 거기에 소금을 타서 줍니다. 그걸 우리가 노멀 셀라인이라고 하죠.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한 버퍼, 그리고 피지올로직 솔루션이 pH가 맞은 솔루션이에요. PBS, 포스페이트 버퍼드 셀라인. 이거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산부인과에서 난자를 채취하고 그 난자를 보관할 때 쓰기도 하고요. 몇 가지 조직들을 보관할 때 쓰기도 합니다. 이 pH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근데 pH가 그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의 pH가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pH는 어떨까요? 우리 몸에 피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동맥혈 가스 분석을 하게 되면 5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측정은 딱 4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pH는 계산이 되는 값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ABGA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실에서도 이 기계는 조그마한 피만 뽑아도 바로 분석할 수 있게끔 거의 대부분의 응급실에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 기계들을 다 갖다 놓습니다. 그만큼 환자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하냐? 산소 분압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은 이산화탄소 분압. 그 다음은 중탄산염, 바이카보네이트의 분압을 파악하는데요. 산소의 분압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분압과 중탄산염의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얘네 둘이 중요한 이유가 얘네 둘이 pH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산소 포화도가 계산이 되고요. 이 pH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 CO2가 지금 우리 ABG에서는 40mm 머큐리 정도로 나오죠? 정맥혈을 체열해도 비슷해요. 45에서 48mm 머큐리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 한 40mm 머큐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몇 프로죠? 5% CO2죠? 네. 1기압이 몇이니까? 760mm 머큐리니까 약 50%의 CO2면 40mm 머큐리. 무슨 법칙? 돌턴의 분압 법칙이죠. 그래서 요거 2개의 비율로 pH가 계산이 됩니다. 이 중탄산염. 이 식이 있어요. 이 식이 뭐냐? CO2와 바이카보네이트의 비율로 나타내서 계산되는 pH 값. 이것을 이제 핸더슨 할세바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생화학 시간에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CO2와 바이카보네이트의 pKa 값이 6.1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6.1? 꼭 6.1, 원래는 6.1이 아니라 4점대인데 이게 2가지 커플이 이렇게 쌍으로 되면서 더해지면서 6.1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바이카보네이트는 24mm몰이었죠. 그리고 CO2의 농도는 몇이죠? 5% CO2, 40mm 머큐리. 이거를 농도로 계산을 하면 약 1.2mm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분을 하면 로그 20이 되죠. 로그 20은 1.3이니까 6.1 더하기 1.3에서 7.4가 돼요. 로그 2가 0.3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로그 2는 0.3. 그러면 뭐 로그 5도 구할 수 있고 로그 4, 로그 8 다 구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그 20해서 7.4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거를 버퍼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 장을 담가 놓는 물에다가 뭘 넣을 거냐? 적절한 농도의 소금을 넣을 거고요. 적절한 농도의 바이카보네이트, 중탄산염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산소도 공급해줘야겠죠? 그 산소를 공급해주면서 기포를 뽀글뽀글 올라오게 할 때 CO2를 5% CO2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5% CO2와 바이카보네이트 24mg를 만나 pH가 7.4로 유지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뭐 칼슘 넣고 글루코즈 넣는 버퍼가 우리 보통 크레스 버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레스 버퍼도 있고 뭐 행스 버퍼도 있고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우리가 크레스 버퍼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글루코즈도 적당량이 들어갈 거고요. 칼슘, 포타슘, 그러니까 칼륨이죠. 칼륨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한 농도로 우리 피지올로지컬한 농도로 첨가돼서 여기서 잘할 겁니다. 근데 또 여기만으로는 부족해요. 또 뭐가 필요하죠? 산소도 필요하고 적절한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 밖에 이제 물을 37도로 데펴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 37도를 데펴주는 기계에 물이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나와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안쪽이 꽉꽉꽉꽉 채워져서 나오면 이 물이 다시 요로 들어가게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감 베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항상 37도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장이 뭐 몇 시간이라도 살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들을 우리가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물, 농도, pH. 여기까지는 어떤 순서? 버퍼가 발전하는 좀 더 좋아지는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짜 정말로 빨리 짧은 시간으로 살아남으려면 꼭 필요한 거. 그 다음부터는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는 플러스 요소들인데 포도당, 산소, 전해질, 그 다음이 온도가 되겠습니다. 뭐 온도는 솔직히 영양분 위로 올려도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필요합니다. 뭐 정말로 장기간이 생존하려면 뭐 호르몬도 필요하겠고 그로스 팩터들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 비타민들 이런 것도 필요가 될 거예요. 정말 더 오래 살 거면 뭐 미량 원소들도 다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포를 배양할 때는 FBS, 시럼, 뭐 소의 피에서 얻은 혈청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여기 지금은 잠깐만 장이 살아있으면 되니까 그 정도까지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는 지금 토끼 그림이 나와져 있는데 우리 기니피그에서 장을 이렇게 얻을 거예요. 장을 얻어서 그 장을 여기 고리에 걸어둘 겁니다. 고리에 걸어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크랩스 솔루션을 여기 안에 꽉꽉꽉꽉 채울 거예요.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도 공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흘러가겠네요. 이번에는 여기서는 그래서 이쪽으로 흘러나와서 이쪽으로 나가게끔 37도 물이 계속해서 데펴주게끔 그 상태를 유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실이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수축하면 실이 당겨지겠죠? 그 당겨지는 그람수, 무게를 잴 겁니다. 그래서 세게 당기면 세게 당길수록 이 장이 잘 수축을 하고 있고 리스폰스가 크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냥 크랩스 버퍼에다가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다양한 농도로 집어넣을 겁니다. 작은 농도를 집어넣으면 리스폰스가 거의 없겠죠? 근데 한 1m몰 정도 집어넣으면 이 장이 최대한으로 수축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10m몰, 100m몰 더 늘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장이 그냥 최대한 수축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더 수축할 수는 없어요. 맥시멈 임팩트는 정해져 있으니까. 뭐에? 저번 시간에 공부했었죠? 리셉터에. 리셉터의 수가 이게 맥시멈 임팩트를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약의 용량이 아니라 리셉터의 수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의 용량이 높아져도 맥시멈 임팩트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1 마이크로몰일 때는 몇 그램, 100 마이크로몰일 때는 몇 그램 실이 수축하였다. 그 다음에 요 배지를 다 버려요. 배지를 다 버리고 다시 새로운 크랩스 버퍼를 집어넣어 줍니다. 집어넣어 주고 여기에 뭘 첨가해요? 아트로핀을 좀 다시 조금 넣어줄 거예요. 적은 농도로 넣어주고 다시 아세트콜린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한 10마이크로몰에서 원래 좀 효과가 있었다면 아스트로핀이 들어갔으니까 10마이크로몰의 아세틸콜린의 효과가 작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게 마이크로몰, 미리몰 원래 아세틸콜린을 집어넣는 농도가 이 정도 단위는 아니고요. 피코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는 피코몰, 그 다음에 나노몰, 마이크로몰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마지막 맥시멈 이펙트를 1미리몰로 보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그 농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쭉 넣고 이 아세틸콜린 농도별로 리스폰스를 기록을 한 다음에 다시 버립니다. 그리고 아트로핀의 농도를 조금 더 높이 넣어놓고 다시 아세틸콜린은 농도별로 톡톡톡톡 넣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나요? 그렇게 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장은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를 반복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낮으면은 조금 더 많이 수축을 할 거고, 그죠? 아세틸콜린이 고농도면 계속해서 수축할 겁니다. 계속 쭉 수축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농도를 더 높여봐야 이거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요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가 0으로 잡고 계산을 할 겁니다. 0으로 그냥 딱 베이스라인이라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얼만큼 올랐는지를 계산을 하면 얼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거는 뭐 다른 논문에서 따온 거고 카바콜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아세틸콜린도 딱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아트로핀이 없을 때에는 적은 농도에서도 이렇게 장이 조금씩 수축을 해요. 물론 아세틸콜린의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수축력도 강해지겠죠. 근데 특정 농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최대한으로 수축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축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트로핀이 들어갔어요. 아트로핀이 들어가면 똑같은 농도일 때 리스폰스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맥시멈 임팩트는 똑같죠. 왜?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니까. 그렇죠? 제가 혼자서 1000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라이트 쉬프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20-50로 하죠. 아트로핀이 없을 때 20-50의 농도, 아트로핀이 적은 농도일 때 20-50의 농도, 그 다음 조금 더 고농도일 때 20-50의 농도, 그 다음 많이 고농도일 때 20-50의 농도, 여기에 이 아세틸콜린의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그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이 식 A분의 B는 1 플러스 KI분의 여기는 이제 아트로핀의 농도를 넣어주면 되죠. 아트로핀의 농도를 넣어줘서 요 KI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뭐 A분의 C 해가지고 또 그 다음 요 C 여기 할 때의 아트로핀의 농도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KI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KI 값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번 실험을 할 경우에는 요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요. 요 그래프로 그려서 여기가 로그 KI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훌륭해요. 어떻게 KI 값을 구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금 수학적으로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왜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KI 값인지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꼭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근데 저거의 증명은 요 두 공식이면 충분합니다. C 프라임은 요거 처음 농도 아트로핀이 없는 농도를 C0로 할게요. 얘가 여기로 가면 그냥 C0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근데 그때 이 C를 같은 문제 리스폰스일 때의 농도 B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같아요? 이펙트가 같죠. 그래서 여기 200 곱하기 C 분의 C 플러스 2050 요게 같아요. 근데 뭐 같다고 그냥 해도 되지만 여기에 그냥 요거 분자와 분모에 얘를 곱해 보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곱해 보면 얘는 뭐가 되죠? C0 여기다 C0 여기가 C0니까 뭐가 돼요? C 프라임이 되죠? 그래서 2max 곱하기 C 프라임 분의 C 프라임 더하기 2050 처음에 있었던 2050 곱하기 1 플러스 뭐가 돼요? KI분의 아트로핀의 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 그냥 쭉 나눠요. 그리고 요거 양쪽을 곱해서 둘이 똑같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C0 곱하기 C 프라임 더하기 2C 50 그냥 요거 A라고 할게요. A 이거는
C 프라임 곱하기 C0 더하기 2C50가 되죠. 요거가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뭐가 되죠? C 프라임의 EC50는 C0 곱하기 EC50 곱하기 아까 A 1 플러스 KI분의 아트로핀의 농도 I가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요거 약분되네요. 그래서 C 프라임 그리고 C0로 그대로 양분은 나눠줄게요. 제로는 1 플러스 K I분의 아트로핀 농도 I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들 따라오셨나요? 못 따라오신 분들은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본인이 직접 손으로 해보시면 여기까지 충분히 다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1을 넘기고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로그 뭐가 돼요? 얘가 뭐가 되죠? 농도비죠? 그래서 보통 도즈 레이쇼가 되고요. 도즈 레이쇼 1이 넘은 상태로 그대로 다 로그 취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이게 로그 아트로핀의 컨센트레이션 빼기 로그 KI가 되죠. 그래서 요거 도즈 레이쇼 빼기 1을 Y값 그리고 아트로핀의 농도를 X값 X축에 두면 그죠? Y는 X 마이너스 로그 K1이 되잖아요. 요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뭐가 된다? KI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X축이 뭐라고요? 로그 I 여기 Y축이 로그 DR-1 도즈 레이쇼 마이너스 1 그러면 요렇게 구해주시니까 여기 값을 구하면 KI 값을 쉽게 그래프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 결론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한번 손으로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